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0조 원. 대한민국의 10조 원짜리 무기 기술을 노리고 정체불명의 해커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전의 배후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무기 설계, 위성 기술, 전차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훔치려 한 그날 밤, 한국은 단 한 줄의 코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전략 자산의 기술을 한국은 혼자 힘으로 지켜냈고, 그 광경을 지켜본 미국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이 나라는 작지만 단단하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사이버보안국에서 파견된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2023년 6월 평소와 같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신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업체들을 노리는 특이한 사이버 공격 패턴이었어요. 그때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로켓. 이런 세계 10대 수출 무기 시스템의 핵심 설계 기술이 저장된 서버에 누군가 동시에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석 결과 공격자는 중국의 APT 해커 조직으로 추정됐어요. 코드 패턴으로 봤을 때 APT-10이나 APT-41 계열이었죠. 이 조직들은 중국 정보기관인 MSS와 깊은 연관이 있었고 이미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주요 국가들의 국방 기술을 훔친 전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공격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형적인 패턴이 보였습니다. 먼저 스피어피싱으로 시작해서 백도어를 설치하고 그 다음 원격 제어 트로이 목마를 씹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해킹과는 달랐습니다. 국가의 전략 기술을 노리는 정밀한 침투 작전이었죠.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지금 조용한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구나. 제 동료 마이크가 커피를 들고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이슨? 큰일이야. 지금 한국의 방산 기술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얼마나 심각한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해킹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야. 한국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설계도를 노리고 있어. 사무실 창밖으로는 워싱턴 DC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에 즉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라 국가 간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데이터 분석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공격자의 흔적을 더 자세히 추적하기 위해 밤새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거죠. 보통 이런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는 데는 최소 몇 시간이 걸리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연결했을 때 그들은 이미 대응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밀러 씨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작 4분 28초 만에 감지했고 지금 조치 중이에요. 한국 국정원 사이버팀의 김 과장이 차분하게 말하는 동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대응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공격 시작 9분 10초 만에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방산기업 보안실이 동시에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그들의 대응 속도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보다 빨랐어요. 심지어 미국의 대응 시스템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한국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측 분석관들이 해커의 우회, 경로와 VPN 발원지를 실시간으로 역추적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큰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맵이 펼쳐져 있었고 분석관들은 침착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해커의 흔적을 쫓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정밀 대응 수준입니다. 저는 옆에 있던 미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한화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보안팀 사무실에서는 중국 해커가 사용한 쉘코드가 자동으로 분석되어 패턴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흐르고 있었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새로운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미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보안 책임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AI 기반 패턴 인식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거든요. LIG 넥스원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격 시점 이전에 백신 로그를 사전에 파악해 이미 방화벽을 조정해 둔 상태였어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김 팀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방어는 공격보다 한 발 앞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그들이 자체 개발한 딥러닝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킹 패턴의 90%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구소 내부는 조용했지만 첨단 기술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개발된 게 아니에요. ADD의 박 박사가 시스템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년간의 실제 공격 데이터를 학습시켰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기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키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운전 중이던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어요.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준비성이죠. 그들은 공격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중국은 단순한 도면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조사를 더 진행하면서 그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한국 국정원과 방산업체 보안 담당자들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이건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스크린에는 해커들이 접근하려 했던 정확한 데이터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침투하려 했던 건 자주포의 화력 제어 알고리즘, KE 전차의 복합 소재 설계, 위성통신 보안 프로토콜 같은 정밀 기술의 운영 레벨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 기술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시스템의 대표가 물었어요. 저는 계산된 숫자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10조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흔드는 레벨의 기술 침탈 시도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LIG 넥스원의 보안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단 하나의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국정원 사이버팀의 분석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공격 경로를 더 자세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공격의 출발점부터 경유지까지 빨간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공격 경로 중 하나가 중국 저장성 대학의 서버에서 유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학 서버라고요? 네, 중국은 종종 대학 연구기관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 주도의 해킹을 숨기곤 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또 다른 분석관은 국제 공유망을 통해 이 정보를 미국, 일본, 나토 사이버 보안팀에 즉시 전파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석관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해킹 시도의 모든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팀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팀장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정교함입니다. 이전 공격들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 시스템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접근했어요. 마치 내부 정보를 가진 것처럼요. 내부 협력자가 있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 시스템을 연구해온 것 같아요. 아마도 수년간의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으로 최신 동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갑자기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중국 측 공격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에서 열린 후속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밤새 분석된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갑자기 공격을 중단했을까요? 이미 대사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팀장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고 우리가 모든 국제 파트너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회의 중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분석관이 서둘러 들어오며 태블릿을 팀장에게 건넸어요. 팀장은 잠시 화면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확인된 정보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국 측에서 이번 공격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겁니다.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라 현대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전장은 바로 사이버 공간이었어요. 이번 사건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이건 기술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분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겁니다. 국정원 팀장이 덧붙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외교적 대가를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국방부 건물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평화롭게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늘은 푸르렀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하실 건가요? 국정원 팀장이 옆에 와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할 겁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이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조용히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때로는 과소평가받기도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사이버 역량을 재평가하게 될 것 같군요. 저는 그에게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방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술 주권을 지켜낸 중요한 승리였어요.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이 조용한 전쟁에서 한국이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10조 원의 기술을 지켜낸 것, 그것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가치였어요. 그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있은 뒤 미 국방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첫날 펜타곤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 주변에는 미 국방부 사이버 안보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최소 티어 1급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팀의 대응 과정과 결과가 상세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밀러? 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은 우리의 기준으로도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한국이? 하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을 기술의 소비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밀러의 말이 맞습니다. NSA에서 온 분석관이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팀과 공유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들의 시스템은 정교하고 효율적입니다. 국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국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회의실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분석관들도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에 놀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이버보안국 부국장이 다가왔어요. 밀러,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 부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사이버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사이버사령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한국팀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밀러 씨, 우리의 대응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는 어떤가요? 한국사이버사령부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워싱턴은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성과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자회견도 자화자찬도 없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어요. 왜 이 성공적인 방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나요? 이건 중요한 성과인데요. 김 대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 적에게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실용적인 태도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방산 기업들의 이중 보안 체계를 더 강화했고 기술 담당자들은 또 다음 날처럼 출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일주일 후 저는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 국방부의 특별 요청으로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연구소 내부는 조용했고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ADD 보안팀장 박 박사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구내식당 창문 너머로는 푸른 하늘과 소나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왜 한국은 이렇게 사이버 보안에 강한 건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밀러 씨, 이건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니라 나라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킬 뿐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의식이라는 것을. 국가를 지키려는 의식, 기술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수행하는 책임감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항상 위협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고 아래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문서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에 기반하고 있다. 저는 결론 부분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며칠 후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 한국과의 사이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의 진정한 강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장관님,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의식과 책임감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이후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CNN의 특별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이슨, 봤어? 당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이 CNN에서 방송되고 있어. 동료 스티브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화면에는 코리아 디지털 쉴드 사일런트 사이버 빅토리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의 방산기술 보호 성공 사례가 자세히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 라는 탄성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제이슨. 부서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에 대한 당신의 보고서가 상부에 큰 영향을 미쳤어. 그날 저녁 일본 NHK에서도 한국, 중국 APT 해커 조직의 공격 저지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어요. 독일 GDF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죠.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사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 한국의 방산기술 보호에 관한 당신의 보고서와 인터뷰가 우리나라에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회의실 테이블에는 한국 전통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사실을 보고한 것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팀이 실제로 일을 해낸 거죠. 그렇지만 당신의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다면 이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 중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이야기했어요. 밀러 씨,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의 방산기업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을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기술 주권국으로 재평가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보고자 했던 정확한 평가입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의 구매자가 아니라 창조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대사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원의 이 과장이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 이번 일이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이버 방어 성공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기술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능력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펜타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 홀은 각국의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한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대응 과정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시스템과 의식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모두가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 국정원의 대표도 있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국 간 사이버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ADD 연구소를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서 이전에 만났던 박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밀러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떠난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새로운 사이버 방어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넓은 공간에서 젊은 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작년의 성공 이후 정부는 사이버 방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방어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여러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맛있는 한국 음식이 가득했어요. 밀러 씨, 당신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국정원의 팀장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당신의 객관적인 평가 덕분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식사 중에 한 방산기업 대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 사건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외국 바이어들은 우리의 제품뿐만 아니라 보안 시스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의 기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10조 원의 기술을 지켜낸 것. 그것도 조용히 자랑하지 않고. 저의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적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의 진짜 무기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지키려는 의식과 자존심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진짜 기술 강국, 진짜 방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